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인들이 아베 정부의 C19 대책과 관리 능력이 엉터리라는 것을 차츰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이타마현에서 50대 남성이 C19로 인해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타마현이 하는 변명도 놀랍고 후생노동성과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은 더 놀랍습니다. 한국은 오류투성이 진단키트로 검사를 확대하다가 의료 붕괴가 되었다고 정부나 언론이나 국민들까지 나발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태로 일본이 의료 붕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도 일본은 대책이 없는 의료 붕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일주일 사이에 불행한 일을 당한 노숙자들의 사인이 C19 최종 판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경시청에 의하면 3월 중순부터 22일까지 경찰에서 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 결과 15명이 C19 최종 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원 남성이며 도쿄가 9명, 사이타마현, 효고현, 미해현 등 전국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이미 C19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령층이 갑자기 불행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사인 규명 없이 바로 화장하는 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실상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시청의 발표로 이러한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타마현에서 50대 남성 C19 최종 판정자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악화가 되어서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11일에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서 진단검사를 한 결과 16일에 새로운 최종 판정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원할 병실이 없다고 해서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타마현에는 최종 판정자 689명 중에 87명이 퇴원하고 349명이 자택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일본 전역의 자택 대기자가 몇 명인지를 한 번도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번 일로 사이타마현이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번 50대 남성의 불행한 일에 대해 사이타마현의 오오노 지사는 앞으로 자택 대기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좀 더 세밀하게 하겠다. 그리고 병원과 협의해 구급 이송 태세를 갖추겠다. 전문가의 의견이 일주일 안에 갑자기 악화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자택 대기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이타마현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까요? 그동안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많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될까 말까인 상황인데 말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숙박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현은 자택 대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모두 입원시킬 수 없는 병실 부족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최종 판정자가 급증하면서 가벼운 증상을 가진 자에 대한 대응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의료체계의 붕괴가 왔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일본인들은 정말 낯짝이 두껍네요. 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자택 대기자에 대한 숫자와 경과를 앞으로 파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숫자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은 정부에서 준비한 숙박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겠다. 그리고 병원 이외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원 파악 등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 라고 해서 일본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거죠. 이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수천 개의 댓글로 분노를 표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검사를 하고 바로 입원하고 극진한 간호를 받았겠지. 지금까지 아무런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니 결국 관심이 없었던 거지. 더러운 마스크를 보내주고는 세금은 꼬박 챙겨가고 뭐 하나 좋은 일이 없다. 지금까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정부의 무능이다. C19가 국난이라고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하더니 이 정부는 안 된다. 당장 바꾸자. 도쿄는 검사받기 위해 열흘이 걸리고 결과 받는데 일주일이 걸리지. 그 안에 다 어떻게 되겠어. 그동안 최종 판정자 숫자는 거짓이었네. 이 정부는 믿을 수가 없어. 중국과 북한과 같아. 아베와 코이케는 도쿄올림픽 때문에 C19 대책을 게을리했잖아. 이미 일본에 다 확대되었다. 일본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아베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진단검사를 소극적으로 하면서 최종 판정자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C19를 부지런히 전파하고 다닌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단 검사 후에 최종 판정자로 확인이 되어도 자택 대기를 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그동안 파악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의료 붕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은 본인들이 의료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중국과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포크타임스의 관련 기사 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건 기업들입니다. 당장 득실에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기업들은 원가 절감 외에 생산기지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가 중국 철수 현상입니다. 중국 지식인들도 국제사회의 탈중국화 현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중견학자 9명이 중공바이러스 사태와 국제사회 전망을 진단하는 비공개 포럼을 가졌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 포럼이 주목받은 건 제야학자들이 아닌 현지 기관장급 인사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체제 내 학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는 이들입니다. 참가자들은 상하이의 대학 학장급 이상 인사들과 당 기관지 해방일보 논설위원, 당위 서기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위 서기는 공산당 위원회 서기로 각 단체 내에 설치된 공산당 위원회의 최고위직입니다. 공산당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가 아닌 이상 공산주의 체제를 진단하는 사적인 모임에 실제로 참석했는지 여부는 비공개로 남을 봉산이 큽니다. 이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글은 중국 온라인 게재되었다가 삭제되었지만 해외 중국어 매체를 통해 핵심을 요약한 글이 전해집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세계화에 큰 도전이 될 것이며 중국은 방역을 위해 적대적 외교를 거두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는 모두 가공을 거친 것으로 진짜 정보를 얻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중국 주류 매체가 가짜뉴스를 쏟아내 중국인뿐 아니라 서방 사회까지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어 중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바이러스 미국 발원설, 전 세계가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 인권을 무시한 집단면역, 중국 체제 우월성 등입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적인 탈중국화 위기를 맞고 있으며 탈중국화의 최종적 완성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분석과는 별도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영국 BBC는 14일 홍콩 중문대 경영대학원 우징 조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우한폐렴 발생 이후 생산시설 중국 집중에 따른 리스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부속품 생산라인 하나만 타격을 받아도 전체 산업 공급망에 영향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프랑스 르노 자동차는 보유 중인 둥펑 르노 자동차 지분 50%를 파트너사인 둥펑그룹에 넘기고 중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르노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그룹프 PSA, 미슐랭 타이어와 함께 프랑스 현지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시작한 고급 중식 레스토랑 체인인 하카사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전체 매출의 80%에서 90%를 중국 바이오에 의존했던 남아공 서남부의 어업회사들은 극심한 재정난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국 기업의 중국 탈출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생산 라인을 일본으로 옮기는데 20억 달러를 지원하고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데 2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을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철수하는 모든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장, 설비, 지적재산권, 인테리어를 포함한 이사비의 전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컨설팅 전문가 우재성 트렌드포럼 대표는 14일 한 칼럼에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의 오랜 경고가 이번 사태에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 제조업이 중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여러 분야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해왔으며 저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죽이고 있다 해서 국제무역 규칙을 어기는 중국 공산당의 불법 행위를 지적해왔습니다. 우재성 대표는 중국은 감염병 사태 후 미국 3M과 허니웰이 중국 공장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질 대미 수출을 금지하고 품질 미달 제품을 대량 수출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동시에 해외 조직을 이용해 해외에서 마스크, 의료용 장갑, 방호복, 진단키트 등 물자를 대량으로 구매해 세계 각국의 방역 물자가 크게 부족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콩 과기대 경영대학 장홍타오 교수는 중국과 교육은 동전의 양면에 비유했습니다.
한쪽은 경제적 이익이고 다른 한면은 국가 안보와 정치적 건강 손실이라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탈중국으로 나라 경제가 폭삭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동부 해안과 내륙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농민공 문제, 실업난 등으로 중국은 내수 시장이 중국 경제를 떠받칠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에서 독립하지 못한 중국은 매년 막대한 수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수입을 위한 외화 확보는 여전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받고 탈중국이 가속화된다면 중국 경제는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더불어공산당이나 미국과 유럽, 남미 등의 좌파 정치 세력들에게 주던 중국의 자금도 끊길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 계획과 중국을 등에 업고 장기 집권을 계획하던 한국의 좌익 세력들은 함께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 손으로 좌익을 끌어내리고 바꾸어야 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점은 몇 번이고 다시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계좌 자일구독료 및 회원가입으로 후원해주시면 진자유TV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